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공부하게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네, 일단 제가요 시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잔소리가 많은 편이라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시험장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받을 거예요. 시험 문제를 받고 나서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요게 60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첫 번째 겪는 어찌 보면 초보스러운 실수는 뭐냐면 무전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공부는 해봤어, 여태까지 모든 문제 풀어는 봤어,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던 분과 그냥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1번부터 접근을 할 겁니다. 1번부터 접근해서 한 30 몇 번쯤 되면 이제 한 35번쯤 정도 되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한 10분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럼 이때 1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난 10분 남았어. 어떻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마지막 10분은요, 경험해본 사람은 대충 알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조바심과 그저 마음속에 콩닥콩닥 하는 소리랑 내가 몇 문제는 완전히 못 푸네, 어떻게 막 이런 불안함과 아무튼 별의별 감정들이 다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 평상심으로 갖고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나의 능력이 100이라면 정말 내 능력의 30도 발휘가 안 돼요. 정말 거의 밑바닥을 긁는 나의 문제로 막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막 열심히 10분 동안 노력을 하지만 이 10분 동안 건진 게 없을 만큼 허무하게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조금 소심한 그런 분들은 더 심합니다, 이게. 대범한 분들은 뭐 어때? 이런 분들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마음이 여리면 여릴수록 이쪽 파트에서 겪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요. 이게 초보스러운 어찌 보면 실수예요. 절대로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무조건 나는 시간 내에 60분 내에 1번부터 50번까지 나는 다 본다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다 봐요. 대신에 중간에 오래 걸릴 것 같은 거, 어려운 것 같은 거, 내가 딱 봤을 때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거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다 넘어가요. 중간에 막 다 넘어가요. 그래서 한 번 다 보고 나서 이때 10분 남은 거랑 여기 15문제 남아있고 10분 남은 거랑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내가 끝까지는 다 봤네. 10분 남았네. 중간에 못 푼 문제 수두룩인데 그래도 만약 15문제라고 해봐요. 중간에 못 푼 문제 똑같다고 해도요. 15문제 그래도 아까 봤던 것 중에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래도 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또 푸는 거예요. 그럼 그 10분 동안에는요, 이때 겪는 이 마음보다는 훨씬 더 간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그러면 한 5-6개는 걸릴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열심히 그래서 생각했던 것 중에 너가 둘 중에 하나인 거 답인 것 같아, 이런 어찌 보면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번호 중에서도 여러분이 땡기는 번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잘 찍어주시면 또 점수도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다 틀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전략을 일단은 취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를 15문제가 남는 거를 계속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14문제, 13문제, 12문제, 11문제, 10문제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게 여러분 어찌 보면 연습이에요. 알겠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 4, 6, 7, 총 7회인가요, 여러분? 7회에 해당하는 어찌 보면 회차에 대한 그런 어찌 보면 시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요 시험 문제를 다 볼 때도요,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간에 나는 연습이니까 하면서 보시는 그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한 번 봐을 때 1번부터 50번까지 쭉 보되 시간 내에 다 보려 노력을 하고 이때까지 한 50분 걸리게끔 하면서 중간에 막 넘어간 문제가 있어도 돼요. 하지만 그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1턴, 2턴, 3턴, 4턴 막 돌으세요 이런 표현도 있고요. 첫 번째 턴에는 그냥 막 풀리는 거 푸세요. 두 번째 턴에는 조금 걸리는 걸 많이 주로 푸세요. 여기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세 번째 턴은 정말 어려운 걸 몇 문제 풀어보세요. 네 번째 턴은 그냥 찍으세요. 그거거든요. 어찌 보면 체계화시키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형태라는 거는 변함은 없습니다. 일단 내가 시간 내에 다 본다.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풀 때. 그리고 한두 번 푸셔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각 회당 한 3턴 정도는 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책 자체를 한 3번 도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옆에다가 놓고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옆에 시험 빈 A4지 같은 거 하나 놓고 연습장 놓고 1번, 2번, 3번, 4번을 여러분이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어가면서 푸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OMR 카드처럼 여기다 적고 풀고 채점하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3턴 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만약 여기다 풀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풀 때 별로예요. 그 답이 그냥 생각이 나버리면서 딱 결정하게 돼버립니다. 근데 또 이거 다 돌고 나서 한번 또 다시 돌아올 땐 여러분도 완전 또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위한 거니까
요렇게 요 방법을 하면서 점점점 15에서 네, 그 다음에 7 정도까지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7개 정도를 모르고 만약에 50분을 다 채웠다? 여러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알겠나요? 한 7문제는 버리고 50번까지 다 푸는데 내가 50분이 걸렸다? 호호호, 여러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이 상태라면 이 나머지 7문제를 이 나머지 10분 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해보실 겁니다. 해서 되면 감사,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괜찮아요. 이 정도만 돼도 10문제 정도만 돼도요. 나머지 여기 50분에서 10분 사이에 한 3, 4문제만 더 풀어도 10분에 3, 4문제만 더 풀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뭐 가스공사 이 단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공단 공사 시험에 어찌 보면 전형적인 커트라인 개념이 있다면요. 한 80에서 85 정도에서 거의 이제 네, 사무 같은 개념으로는 거의 80에서 85점 정도의 커트라인이 존재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쉬웠던 시험도 있고 어려웠던 시험도 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문항짜리의 시험이라고 친다면요. 가정한다면 한 7문제, 8문제 정도는 벌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컷이 85였다 그러면 7문제는 벌어도 된다는 소리고 컷이 80이었다 그러면 10문제까지 벌어도 돼요. 맞나요? 차라리 40문제를 무조건 다 맞게 풀어.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0문제를 내가 다 풀어야지라는 그 욕심만 살짝 버리면요. 최대한 내가 시간을 아끼는 것들 다 풀어야지, 시간 오래 걸리는 것만 버려야지 라고 판단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걸 버리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7문제만 빼고 내가 다 풀었다? 여러분 진짜 잘하신 거고 10문제도 괜찮아요. 나머지 10분 사이에 한 3, 4문제 더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런 판단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50문제를 다 풀어도 되는 건 아니구나.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40 몇 문제만 풀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구나.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일단 시험을 접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찍어서 맞춘 사람이 맞출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 꽤 많죠. 난 찍으면 다 틀려. 이러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일지언정 7문제 정도는 버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나머지 다 틀려도 어차피 7문제는 버려도 여러분 86점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거의 합격 컷에 가까운 점수니까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도 돼요. 그 정도면. 알겠나요? 그러니까 그걸 노려보는 겁니다. 다 맞추려고 노리면 여러분 이 시험은 절대 불가능해요.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야 되냐면요. 애초에 문제 만든 사람도 여러분 아마 잘 그렇게 못 풀 수도 있어요.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통찰력이 어마어마하다든지 지문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지문이라든지 한번 본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한은 시간 내에 다 푸는 건 거의 힘드니까 웬만하면 어려운 것들은 패스, 쉬운 것들은 접근 이렇게 결정을 계속 해가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보는 거는 다 보되 남는 문제들을 점점 적게끔 적어져 가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잔소리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문제 출제되는 그 뭐랄까 영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영역과 시험 시간이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자, 직업기초능력평가라는 시험으로 이름은 명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 NCS고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NCS는 여러분 총 10가지 영역이 있어요. 10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 이 녀석 3박자가 잘 맞네요 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수도 18문항, 17문항, 15문항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총 60분에 50문항짜리입니다. 오답 감점이 없어요. 오답 감점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쿡쿡쿡 잘 찍으면 그날 컨디션 좋으면 합격. 그죠? 그날 못 찍으면 그래도 합격선까지 갈 수 있는 점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이 없어요를 가정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준비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몇 개 많이 찍어서 맞을 거야. 그런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스스로 네, 내가 맞을 수 있는 합격점까지는 올려놓고 더 맞으면 더 좋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푼 것 중에 틀릴 수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영역별 시간 구분이 없기 때문에요. 시간 관리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문항짜리가 통으로 등장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50문항짜리가 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내가 의사소통 능력에 시간을 쏟을 수도 있고 수에 쏟을 수도 있고 문제에 쏟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으로 말해버리면요. 안 쏟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은 버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것들 먼저 싹 풀고 약한 부분에 또 와서 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적인 뭐랄까 효용성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에요. 그래도. 오답 감점이 없으므로 결국은 찍으세요라는 소리고요. 네. 시간 관리가 관건이므로 문제 풀고 바로 응답 용지에 막히면서 시간을 단축하세요라고 나와 있으니까 계속 이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문제 여다 풀고 여다 쓰고 여다 쓰는 그런 습관이요. 알겠네요?
자, 일단 설명을 각자 좀 들어보자면요. 뭐 뒤에서도 네, 출제 유형 분석이 있긴 한데요.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 전반적으로 제가 그냥 단원 네, 제가 딱 말하자면 독해력이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의 독해력이 이 영역의 시험은 좌지우지 될 거예요. 그럼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문장의 어떤 문맥의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거기 내용이 그냥 한 방에 싹 들어오는 그런 능력 네, 갖고 계신 분은 축복인 거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고등학교 때 우리가 수능 준비할 때처럼 공부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약간 네, 비문학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문이나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모든 지문 가운데 한 2개 정도만 여러분 아는 것만 등장해도 거의 합격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돼 있으면요, 여러분. 알겠나요? 그 정도로 시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녀석들이라서요. 지문 하나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하면 저도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요. 저도 문제를 풀 때 거의 다 지문을 안 읽어요. 지문을 다 안 읽고 나의 눈썰미를 믿어보는 겁니다. 내 눈썰미로 빨리 이 부분을 찾을 수 있겠지라고 판단하고 빨리 그 부분을 찾기의 시작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어떤 풀이 방법은 뭐 어느 선생님도 있을 거고요. 다른 여러분의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문제 가운데 네, 답안지부터 보기부터 읽는다고 표현하죠. 보기를 먼저 파악하고 문장에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빨리 눈썰미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또 여러분의 나름의 법칙도 있을 거고 어느 선생님들도 법칙이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계속 발견해 나가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더니 제일 빠르더라. 내가 이거 했더니 제일 정확률이 높더라. 정답률이 높더라. 이렇게 가는 게 있으면 그거 선택하시는 게 맞는 거죠. 수리 능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정도의 흔히 말하는 중학교 정도 수준의 네, 수학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뭐랄까요? 네, 이거 시간 대비 이걸 내가 효율스럽게 풀어야 되는가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수학을 잘 하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거는 네, 좌지우지 될 겁니다. 처음은 독해력이었다고 한다면 중간에 수리 능력은 중학교 때 실력이에요. 중학교 때 실력으로 응용수리 한 대여섯 문제 나오는 것들을 얼마나 잘 빨리 풀 수 있느냐. 거기서 어쩌보면 시간이 조금 세이브 되느냐 아니면 시간을 완전히 풀로 다 써버리느냐 그 차이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 해놓으면 세이브 해놓을수록 뒤쪽에 자료 해석 문제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수가 또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중학교 때 수학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네, 빠름을 갖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계산하는 거 실수 없으면서 그런 거에 다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수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수학 능력이 조금 있어야 잘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이쪽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신에 독해력처럼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수리 능력은요, 여러분 중학교 수준, 중학교 2, 3학년 정도, 1학기 것 정도요. 한번 쓱 풀어보시고 눈썰미로 싹 보시고 기출문제 뭐 인터넷 보면 많거든요, 여러분. 어느 학교 기출문제 뭐 이런 거 많아요. 한번 쓱 보는 거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푸는데 옛날 기억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푸실 수 있으면 여기 나오는 거는 빨리 푸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걸로 채우시면 시간은 충분히 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팁 같은 것들이 꽤나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전달해 드리면 반드시 숙지하시고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접근하시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결이 문제인데요. 15문제인데 이게 15분 만에 풀리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한 문제당 한 3, 4분 걸리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추론 파트, 뭔가 이렇게 추리하면서 푸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얘는 얘가 아니니까 얘야 돼. 얘가 안 되니까 얘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논리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긴 하지만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등장해버리면 얘는 풀고 싶고 풀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풀면 손해보는 문제예요. 얘를 풀어서 3, 4분이 소요됐다 그러면 두 문제를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제를 1분에 풀어야 되는데 내가 얘를 푸는데 3, 4분을 소요했어요. 만약에 3분 소요했다 그러면 저는 2번, 3번 볼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얘 때문에 요 한 문제 맞추면서 이거 두 개를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손해를 보게 돼요. 한 문제 맞추려고 두 문제를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 속에서의 갈등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풀어 말어.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건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 무조건 생기니까요. 연습을 철저하게. 네.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크게 구분으로는요, 의사소통 능력 18문장이 나왔는데, 18문장, 기초인지와 응용 업무 쪽으로 나왔고, 기초인지 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네, 언어에 관련된 그런 지문이 등장할 거고, 그냥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응용 업무 쪽은요, 그래도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된 아마 글의 내용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런 류를 강조하려고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지금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요, 계속 이제 발전되는 NCS의 형태를 보자면 분명히 이거는 이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도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거니까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보시면 알아요. 일반적인 내용들 주르르르. 네, 글 읽고 판단하세요. 글 읽고 판단하세요. 글 읽고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이런 거 고르라는 문제겠죠. 네, 아무튼 의사소통 능력은 여러분 최대한 제가 볼 때는 독해력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게 맞고요. 의사소통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또 느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역이고요. 수리 능력이고, 수리 능력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안1수, 최소 속력, 투자금 대비 이익률, 토너먼트, 수혜 규칙, 파지의 양, 환전 금액. 요거는 완전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응용수리라고 해요. 응용수리라고 하는 건 중학교 2, 3학년 수준의 중학교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1, 속력, 거시속,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익률, 뭐 분수분 개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너먼트, 이거는 고등학교에 나왔던, 확통에 나왔던, 경우의 수에 나왔던 그런 류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거는 유일하게 확통 쪽만 나올 수 있고요. 중학교 거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 나옵니다. 대신에 고등학교 때 뭐 미적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와요. 그런 것들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네, 확통 쪽만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률과 통계요. 네, 나머지 것들은 뭐 뻔할 뻔짜의 계산 문제들. 그럼 계산을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랑 실수 안 하느냐랑 팁을 갖고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게 가장 관건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것들은 이제 여기가 자료 해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도표가 주어질 거고 어떤 그래프가 주어질 거고 그걸 갖고 해석하세요. 그 그림에서 그 그래프에서 당신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이 마구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빈칸 하는 거, 뭐 하는 거, 종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에서 요만한 팁이 나올 겁니다. 요 문제에서도 요만한 팁, 요것도 요만한 팁들이 계속 연속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 1, 2, 3, 4, 5번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입니다.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이 5번인데 그냥 여러분이 생으로 풀었어요. 그럼 여기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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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걸려요. 그럼 총 100초가 걸리죠, 여러분. 보기를 다 보는데 100초가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문제 푸는데 1분이라고 저희가 가정했잖아요. 1분인데 이건 40초나 오버 됐어요. 얘가 만약에 꼼수에 대한 팁을 알고 있으면 만약에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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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에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꼼수들이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50초에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뭐 안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 절대 쓸 수도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40초에 70초 정도 걸리겠네요. 이렇게 시간 대비가 막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조그만 사실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어찌 보면 문제 푸는, 자료 해석 문제 푸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방법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이런 식으로 70초, 60초, 50초 작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죠. 이것만 봐야죠.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면 감사한데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하나 푸는데 뭐 5초에 풀 수 있습니다. 말은 해놨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보이면 감사한 거고 안 보일 때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풀었어도 나는 그렇게 안 보여서 나는 다 풀어야 될 때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 어찌 보면 생각을 하셨을 때도 항상 걸리는 것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기 하나하나를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중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알겠나요? 말이 조금, 많이, 붕붕 뜨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조그만 풀이들이 모여서 여러분에게 커다란 어찌 보면 문제 푸는 하나의 커다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여야 문제에 자신감이 붙어요. 문제에 자신감이 붙었을 때 문제 딱 접근했을 때 이건 이렇게 풀면 되지. 물론 이런 문제들은 그냥 생으로 풀었었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해도 이런 것들이 자꾸 붙다 보면요. 여러분 점점 문제 푼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얻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조그만 풀이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익숙하게 흔히 말하는 먹으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나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줘야 나중에 세 턴씩 돌아왔을 때 충분히 덤빌 만한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것만 보면 돼요. 라고 막 5초 만에 풀고 10초 만에 풀고 이것만 되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것도 여러분 보이면 감사한 거고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 항상 복불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준비는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풀이도 있구나. 요런 건 요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그거 하나 익혀두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문제는 한번 봤을 때 이건 5초 만에 풀리는 문제가 있고 근데 나중에요. 막 열심히 풀었는데 나중에서야 이거 5초 만에 풀리는 문제네 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여기는 조그만한 것들까지도 여러분이 잘 익숙하게 어찌 보면 습득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길었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을 해줘야 뒤쪽에 나오는 문제 해결에서도 이쪽을 똑같이 접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모든 NCS 10개 영역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여러분. 알겠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오니까 여기를 잘 풀려면 내가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해야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만 3가지 영역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짧아 보이죠? 하지만 문제 해결에 들어간 동시에 끝입니다. 그냥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하든 간에 국어처럼 언어 의사소통 능력처럼 문제가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뒷말 하나 그거 하나 차이로 의사소통에서 갑자기 문제 해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글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도 나오고 계산해서 해야 되는 것도 나오고 별별 게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잡아먹는다는 거. 근데 이게 또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뒤쪽에 푼다는 거. 그럼 이제 시간 대비 싸움에서 분명히 시간 없을 때 이렇게 어려운 녀석들을 풀게 될 수 있으니까 대다수의 문제도 여러분 여기서 시작한다니까요. 50분에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해봐요. 여러분 10분 남았는데 8문제 남았어요. 여러분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으로 문제를 풀 텐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 안 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왜 맨날 문제 해결 능력만 못 풀죠? 이렇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빨리 보기가 무리이기 때문에 미리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를 한 50분 라인에 여기까지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쪽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추론할 수 있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영역인 뭔가 이렇게 빠지고 논리적으로 얘는 이거 맞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추론하고 추리하고 그런 문제들은 한 문제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걔네들은 웬만하면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요건 조금만 팁이고요. 네, 아무튼 중간중간마다 문제마다 제가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처음부터 여러분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쪽은요. 왜냐면 이렇게 공부해버리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것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마다 다 이거 적용할 건가요? 그리고 다 기억이나 날려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그때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생성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생성되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려고 다음에도 그렇게 문제 나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도 계속 여러분이 사용하시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공부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 하나에서 나오는 그 팁과 문제 하나에 나오는 그 팁. 계속 그 팁들 위주로 여러분이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잔소리 굉장히 길게 했네요. 죄송하고요. 아무튼 제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네, 잔소리 계속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네, 노여워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수리 능력 넘어가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제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 회사가 바빠서요, 프로젝트 A를 3사람이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사원이란 날은 총 며칠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딱 눈치를 채보는 거예요. 뭐야, 이거? 1이네? 1. 1의 량이라고 여러분, 네, 많이 중학교 때 풀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는 2일을 끝내는데 6일이 걸린다. B는 2일을 끝내는데 5일이 걸린다.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인데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왜냐면 뭐 다른 언어를 썼죠. 일단 우리가 편했던 ABC를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김대리, 최주임, 박사원. 그럼 문제 읽을 때도 김대리와 최주임이 이랬다니까 이거 찾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누가 이랬다는 거야. A랑 B라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은근 이런 우리나라 언어들이 조금 더 안 들어와요. 이 참 신기합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김, 최, 박 25일 걸린다. 얘는 이렇다, 얘는 이렇다, 얘는 이렇다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튼 1의 량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1의 량의 문제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신 분은 있겠지만요. 지금부터 살짝 깨트릴 거예요. 어떻게 깨트리냐면 생각 자체를 좀 뒤집을 겁니다. 자, 1의 량은요. 여러분이 항상 1로 놓자 이렇게 하는 게 가정이거든요.
1이랑에 나오면 항상 1로 놓자. 이게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깨트려야 돼요. 어떻게 깨트리냐면 1의 량은요. 최소 공배수의 개념. 네. 꼭 최소 공배수가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칠게요. 공배수의 개념으로 보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요. 여기 나오는 숫자 있죠. 16하고 20하고 25가 있잖아요. 그러면 16하고 20하고 25에 빨리 공배수 한번 구해보세요. 공배수. 김은 16일에 끝냅니다. 최주임은 20일에 끝냅니다. 박은 25일이 걸립니다. 라 그랬거든요. 어떤 일의 양을. 그럼 16과 20과 25의 최소 공배수. 잘 안 나오면요. 일단 20하고 25의 여러분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가요? 네. 최소 공배수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그냥 대충 공배수로만 보세요. 100이거든요, 이거. 그죠? 100이에요, 공배수가. 그럼 100이네. 100하고 16에 여러분 공배수. 최소 공배수 굳이 안 잡아도 돼요. 그냥 뭐 900 잡아도 되는데요. 900인가요? 800인가요? 5 곱하면 800이군요. 네. 800 잡아도 되는데 800 안 잡고 1600 잡아도 됩니다. 그냥 1랑 1랑 곱한 거죠. 그러면 전체 1의 량을 1600 우리가 네, 단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개예요. 몇 개. 개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1600개를 뭔가 만들면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은요. 네. 16일에 끝나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를 만드는 거죠? 100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능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최는요. 20일이 걸린대요. 그럼 하루에 80개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박인가요? 네. 박은 25일이 걸린답니다. 25 나누기 조금 힘든데요. 네. 25가 나누기 힘들면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25에다가 4를 곱하면 100이잖아요. 100에다가 16가 64배예요. 64배. 좀 어렵나요? 네.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의 계산 능력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건 좀 가지고 계시기 바래요. 아무튼 이렇게 개념이 잡혔다면 그러면 애초에 다 곱해도 상관없고요. 이게 잡혔다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먼저 김대리와 최주임이 프로젝트 A를 시작했대. 얘네들이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김대리는 프로젝트 A에 나흘 동안 참여했어요. 그리고 나갔답니다. 네. 이 사람은요. 최주임 혼자 프로젝트 A를 진행하다가 박사원이 투입됐대요. 이 사람은 계속 진행하다가 얘가 그 다음에 투입됐대요. 프로젝트 A는 총 11일에 걸쳐서 완성되었다 그랬으니까 얘는 여러분 11일 동안 일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며칠 동안 일했는지 몰라요. X일 동안 일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문제가 쉬워집니다. 얘가 한 일은 400개를 만들고 끝냈고요. 얘가 한 일은 880개를 만들고 끝냈어요. 그럼 얘는 64X개를 만들고 끝냈을 텐데 합친 것이 전체 개수인 1600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주면 1280이니까요. 얘가 1600에서 1280을 빼버리면 320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며칠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네, X는 5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5 곱하기 64가 320이니까요. 그래서 아하, 박사원은 5일 동안 일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답을 1번 체크하시는 거겠죠. 알겠나요? 제가 이거 말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리지 실제로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면요. 1회량이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의 최소 공배수로 혹은 공배수로 빨리 잡고 각각의 능력으로 바꾸면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의 해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편한 분수의 형태가 아닌 형태로 등장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김대리는 하루에 16분의 1을 한대요. 최주임은 하루에 20분의 1을 한대요. 박사는 하루에 25분의 1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A는 김대리는 4일 동안 근무를 했대요. 그럼 이렇게 4가 적힐 거고요. 다른 프로젝트. 그 다음에 최주임은 20분의 1에다가 몇을 지어했는지 모르지만 11일 했구나. 그것도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며칠을 X분의 며칠이 아니죠. 25분의 X1을 했더니 그 양인 1이었더라. 이렇게 가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있는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개념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쪽이 애초에 나요. 그리고 복잡하면요. 누가 중간에 빠지고 끼고 둘이 같이 하고 셋이 같이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얘보다 얘가 훨씬 낫습니다. 알겠나요? 네. 요런 건 여러분 요런 팁들이 있어요. 뒤쪽에서 문제 경험할 때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뭐 마음을 놓으시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여러분이 잠깐 멈추시고 만약에 이렇게 안 풀어보신 분들은요. 이걸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익히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익히면 돼. 그것보다는 지금 옆에다 연습에다가 그래?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제가 오지랖이 좀 있어서요. 꼭 하세요.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냥 꼭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사원은요, 오늘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와서 지각할 위기에 있대요. 네. 지각하지 않고 정시에 도착하려면 자전거 도로에서 최소 몇 킬로미터 per hour 이상으로 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네. 자, 단소점 안에 첫째 자리에 반올림하세요. 거시속 문제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거리와 시간과 속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뭐 마우스입니다. 뭐 이러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거시속이든 거속시든 어떻게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죠? 공식을요.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완전히 뒤죽박죽 쓴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여기다가 속력 적는 사람들 꽤나 많아요. 시간 적는 사람들. 거리를 여기 밑에다 적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러면 여러분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러면 거리가 여기는 몇 킬로예요? 네. 집까지 14km구나. 그리고 중간에 10km가 뭐 아무튼 이렇대요. 그냥 이 문제만 살짝 예상된 거예요. 네. 그리고 속력이 나왔네. 여기 25km per hour야. 여기는 10km per hour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여러분 거리는요. 절대로 분모로 내려오는 법이 없어요. 이해되나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냥 다 분자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분자죠. 속력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제가 똑같은 말 했나요? 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항상 거리는 어쨌든 분자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릴 때조차도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구하세요. 그럼 25분의 14, 25분의 10, 뭐 10분의 4 이런 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못하러 거꾸로 적어서 이 고생을 해요. 애초에 내가 적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항상 거리는 위에다 적으면 돼. 라는 판단이 서고 항상 속력과 시간은 밑에 적으면 돼 라는 판단이 선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km래요. 20km야. 근데 얘는 10km per hour로 가는데 그러면 계산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총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10분의 20. 2시간입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못하러 이걸 거꾸로 적어서 이 고생을 하냐고요.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해야 돼. 그죠? 효율성 낭비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리는 항상 위쪽에 시간은 밑에 속력도 밑에로 적는 습관부터 일단 갖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잡을 거예요. 이렇게 14km고 그 중에 10km가 자전거 도로래요. 네.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 가서는 아마 이렇게 정확히 적을 수 있는 여지나 뭐랄까 시간적 개념이 없을 겁니다. 빨리 찍 긋고 항상 나는 앞에가 집이야. 항상 뒤에가 회사야. 이렇게 잡아놓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집과 회사 혹은 집과 학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판단만 쓰면 돼요. 항상 출발점은 난 여기야 라고 가정하고 풀면 그냥 찍 놓고 이렇게 뭐 굳이 여기 집이야 회사야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자, 거리가 여기는 자전거 도로래요.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긴 하네요. 네. 그 다음에 평소 자전거 도로에서는 25km per hour로 간대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 적을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25 적고요. 내가 적는 건 항상 밑에는 시간, 속력과 시간, 위에는 항상 거리야 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런 단위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것도 역시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10km per hour예요. 평소에는 정상 도착했지만 오늘은 평소처럼 갈 경우에는 10분이 늦대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서는 속력을 왕 더 낼 수 있는데 나머지 도로에서는 10km per hour를 더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간적인 세이브가 나올 수 있나요? 여긴 똑같이 가야 된대요. 시간적인 어찌 보면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평소랑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각을 안 하려면이거든요. 평상시처럼 도착하려면이에요. 근데 지금 평상시처럼 25km per hour로 가면 10분이 늦는데요. 그 소리는 여기를 얼마만큼 늘려서요. 그죠? x라는 km per hour로 늘려서 x분의 10을 계산하고 25분의 10을 계산했을 때 네, x분의 10은 여기서 내가 변하게 된 속력과 그 거리를 계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걸리는 시간이 나오겠죠? 얘도 얘분의 얘를 해주면 25분의 10이 나올 거고요. 얘보다 10분이 더 많아야 오래 걸려야 되는 거죠. 얘는 10분을 단축해야 되는 애예요. 맞나요? 이 케이스는 막 빨리 달려서 10분을 단축해야 돼요. 자전거 도로에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더 많다는 소리죠. 그럼 얘는 이 시간 더하기 10분에 해당하는 10분 여러분 시간으로 바꿔주면 몇 시간인가요? 분은요 60분의 1 시간을 넣어주면 돼요. 왜냐하면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60으로 나눈 겁니다. 양변을. 그럼 60분의 1이 되고 얘는 1이 되겠죠. 그때는 1분은 60분의 1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17분이다 그랬으면 17이니까 17배 주면 60분의 17시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러면 10분에다가 요 분 대신에 60분의 1 시간을 넣어주면요. 60분의 10시간이니까 결과적으로는 6분의 1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6분의 1 시간 더하기 x분의 10은 25분의 10입니다.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나요? 네. 계산이 깔끔해 보이진 않아요. 이건 여러분 5분의 2고요. 자, 6분의 1이 넘어갈 거고 뒤집을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6분의 1이 넘어가요, 일단은. 그러면 x분의 10은 5분의 2에서 6분의 1을 빼주게 되겠죠? 이거는 통분해야 되네요. 30분의 12에서 5를 빼니까요. 네, 30분의 7이 나올 거고요. 뒤집어 해주는 거죠. 그럼 10분의 x는 7분의 30이라고 나올 거고 x는 7분의 30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요거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답안지를 쓱 봤을 때 이런 거는 암산을 좀 하셔야 돼요. 7, 4, 28 빨리 머릿속에 28을 생각하시고 300이니까 20이 남겠죠? 이 정도 나니까 7이 14, 42점 몇몇몇 나오겠네. 그러니까 얘는 최소 몇 km/h로 달려야 됩니까? 42점 몇몇몇보다는 큰 43km/h 정도로 달려야 되겠구나. 최소가 그렇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뭐 반올림을 하든 안 하든 그런 정확한 계산까지 우리가 갈 여지가 뭐 없어요, 여러분. 답만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답만 고르면 돼요. 답만 빨리 고르면 되는데 이 과정까지만 나왔다고 한다면 답은 당연히 2번이겠군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네. 아무튼 거시속에 대한 것도 여러분 전반적으로 설명은 드려봤는데 해석은 여러분이 또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시속 문제는 절대로 1분 내에 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거의 1분 다 소비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시속 문제가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캠핑 텐트를 판매하는 A사에서 다음과 같이 캠핑 텐트 100개를 판매하였다면 초기 투자금 대비 최종 이익은 몇 %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원가 정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원가랑 정가 막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할인과 할증에 대한 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네, 할인과 할증. 할증 같은 개념은 뭐 택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금액에서 정가에 대한 개념을 갈 때, 원가에서 정가를 잡을 때 분명히 할증이 일어나거든요. 맞죠?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요. 원가 그대로 팔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에서 몇 % 이익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가는데 요거 여러분 생각보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 30%를 할인해 주겠습니다. 30%를 할증, 한마디로 30% 이익을 얻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실제 어떤 금액이, 어떤 값어치가 100%였다고 가정했을 때 30%를 할인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의 70%를 받겠다는 소리거든요. 70%를 받겠다는 소리는 이걸 숫자화 시키면요. 얘가 1이에요, 여러분. 얘는 그러면 0.7이 되겠죠. 그래서 0.7을 어떤 수에다가 어떤 값에다가 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원래 원가가 1,000원이었다. 30% 할인해 주겠다. 그랬다는 소리는 0.7을 1,000원에다 곱해줬을 때 나오는 값 700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증 같은 경우는 30%를 업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원래 100%였는데 30%를 업했기 때문에 130%가 된다는 소리고요. 이걸 숫자화로 바꿔주면 1.3을 곱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네. 지금 여기는 한 번 할증한 녀석을 한 번 또 할인까지 합니다. 그러면 몇 곱하고 다시 몇 곱하는 것까지 연속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이 정도는 완전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확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21% 할인했습니다. 그러면 0.79를 곱할 생각해야 되는 거고 28% 할인했습니다. 0.72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에요. 30%를 할증, 45%를 할증, 그럼 1.45, 1.30 이렇게 곱하구나. 이런 것도 다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캠핑 텐트 원가 100개로 사는 데에만 초기 투자금이 들었대요. 그러면 원가 얼마인지 몰라요. 원가는 또 여러분이 약속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A1이라고 항상 잡자.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A라는 어떤 언어가 A%라는 언어가 쓰였다. 그럴 때는 라지 A1으로 잡자. 이 정도의 여러분의 가정이 있길 바랍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원가는 항상 A나 라지 A1으로 쓰고요. 거기다가 몇 배를 곱해서 나온 게 정가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 총 들어간 돈은 여러분 100A1입니다. 그죠? 원가가 여기만 들었잖아요. 100A1이에요. 4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다? 그럼 1.4배를 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100개에 1.4배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몇 개 팔렸는지가 나오는데요.
50개는 정가에 판매하였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하나당 1.4A씩 판 게 여러분 50개래요. 그죠? 그럼 1.4A씩 50개를 팔았어요. 그 다음은요. 정가에 팔았고요. 나머지는 정가에서 30%를 할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가가 1.4A1인데 이 금액에서 30%를 할인했다? 0.7을 곱했다는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개가 겹쳐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해주면요. 0.98A1에 팔았다는 소리예요. 0.98A1으로 네, 50개를 나머지를 다 판매했다라고 적혀있죠. 이거 두 녀석의 합이 어찌 보면 우리의 총 매출액이에요. 판 금액이니까요. 거기서 내가 원가, 흔히 말하는 내 자본금이었죠. 그 자본금을 빼는 게 이익을 남는 개념이잖아요. 이거를 뭘로 나눠야 되나요? 초기 투자금 대비 100A를 투자했기 때문에 요거만큼의 이익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1.4A 곱하기 50이면요 70A고요. 네, 0.98 곱하기 50이면 49A입니다. 더해주면 여러분 119A가 나오는데 뒤에다가 100A를 뺄 거기 때문에 19A만 나오겠죠. 그리고 밑에는 초기 투자금이 100A였기 때문에 슥슥 싹싹 나눠줄 준비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익률을 구해봤을 때 100분의 19라는 이익률이 나오죠. 100분의 19는 0.19고요. 이걸 퍼센트화 시켰을 때가 19%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 자금 대비 19%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걱정을 했습니다. 왜 걱정을 했냐면 여러분들 중에 확통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게 살짝 걱정이 돼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통 문제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로, 그죠? 이제 많이 무뎌졌고, 안 봤던 것들, 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고민이 살짝 저도 됐어요. 왜냐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처음부터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긴데, 이런 판단이요. 자, 일단 토너먼트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토너먼트가 등장했을 때 맞출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가장 큰, 이게 여러분, 뭐랄까요? 편 나누기예요, 편 나누기. 자, 요걸 기준으로, 여기, 이 화살표 여러분 여기 내려오잖아요. 여기 부분이요. 그걸로 쭉 나누는 겁니다. 여기도 요걸로 쭉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걸 쭉 나눠요. 그래 놓고요. 얘네들은 나눌 필요가,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모빌처럼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딱 붙어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A가 달렸고 여기가 B가 달려 있어도 이렇게 되면 B, A가 거꾸로 되긴 하겠죠. 하지만 똑같은 경우에요. 달려있는 건 A, B야 라고 하는 거고 어차피 경기는 A와 B가 해. 이걸로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 A, B가 이렇게 있든 A, B가 이렇게 있든 똑같은 경우에요. 왜냐면 첫 경기는 A, B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죠? 월드컵이나 그런 데서 봐도요.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어요. 그러면 여기 한국, 여기 일본이 오나, 여기 일본이 오고, 여기 한국이 오나 똑같습니다. 그냥 일본, 한국이에요. 알겠나요? 그 경기는.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맨 밑에 거 두 개째 나눠진 데는 전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예전 기억을 막 더듬어 보세요. 똑같은 것을 나눌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이 4권이 있어요. 네. 만약에 국영수가 제가 이 고등학교 수학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국영수가 책이 있어요. 얘를 두 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두 권 나눌 때, 자, 일단은 뭘 골라주면요. 4개 중에 2개를 골라줍니다. 그죠? 4C1을 하죠. 일단은 첫 번째 그룹으로 만든 애들을 골라요. 국어, 영어를 골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학과학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해석을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4C2 곱하기 2C2. 그죠? 이거 뭐 한 거예요? 4권 중에 2권을 고른 거고 그 다음에 2권 중에 2권을 골랐어요 라는 해석이에요. 굳이 수식을 쓸 때는 요걸까지 적긴 하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케이스는요. 4개 중에 2개를 골랐고 2개 중에 2개를 고른 케이스만 있는 거지 얘네들을 그룹핑, 한마디로 어떤 2개랑 2개짜리 그룹으로 나눴다라는 개념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첫 번째 국영을 뽑았어요. 두 번째 수가를 뽑았어요. 오, 분명 이거 계산하면요. 여러분 이거 계산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4C는 4부터 2칸을 계산하면 됩니다. 2칸을 내려가면서 계산하면 되고요. 얘는 1부터 여기까지 계산해 주면 돼요. 곱하기로. 알겠나요?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6가지네요. 그래서 이건 6가지. EC2 같은 경우는 네, 2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니까 어차피 서로 상쇄돼서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총 6가지가 나온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6가지가 나올 것 같지만 실제 보면 국영, 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몇 개 안 되니까 적어 볼게요. 국수, 영과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과, 영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엔 국을 선택 안 하고 영수, 영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가까지 가볼까요? 네. 그럼 영수 골라주면 국, 영수였기 때문에 국과, 네, 영과였기 때문에 국수, 수가였기 때문에 국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6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들 첫 번째 부분에는 어떤 다른 그룹, 두 번째 그룹 어떤 다른 그룹 이렇게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네, 어떤 두 덩어리로만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국영, 수가 덩어리들이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예요. 국영, 수가부터 고르긴 했지만 수가, 국영 이렇게 경우랑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했을 때 이거 두 개가 여러분 다른 케이스인가요? 완전히 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두 덩어리씩 분류를 해놨는데 한쪽은 국어, 영어, 한쪽은 수학과. 이것도 두 덩어리씩 분리를 해놨는데 한쪽은 수학과, 한쪽은 국어, 영어. 뭐야 말장난해? 어쨌든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거. 맞나요? 그래서 두 개가 겹쳐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과랑 국수랑 얘도 겹쳐요. 얘도 겹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전부 다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곱하기 원래 2팩분의 1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죠.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을 때는 같은 거의 개수만큼 같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해석을 써요. 다 차치하고요. 네,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요. 라고 가정해도 지금 이 설명만 잠깐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 4명을 갖고 만약에 분배를 할 거예요. 4명을 갖고 분배를 하죠. 그때 이쪽에 2명, 이쪽에 2명씩 분배를 할 텐데 그때조차도 4C2, 2C2 하고요. 반드시 여기다 2팩분의 1을 붙여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여러분 모빌처럼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A, B가 오고 여기에 C, D가 왔을 때 A, B, C, D, 오 분명히 다른 경우야. 여기가 돌지 못하면 다른 경우예요. 이렇게 돌았을 때랑. 근데 여기가 돌 수 있거든요. 윙 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C, D가 여기 올 때랑 A, B가 여기 올 때랑 어차피 경우의 수는 이건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아까처럼 월드컵으로 보면 얘는 1경기고 얘는 2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이성이 없을 때는 여러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특이성 같은 개념은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붙어요. 얘네들이 붙어요. 얘네들이 붙어요. 얘네들이 붙어요. 이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일 때는 전부 다 이런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얘가 뭐 10월 1일 날, 지금이 뭐 2월이니까 2월 2일 날, 2월 3일 날, 여긴 2월 1일 날 이렇게 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그런 해석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여기는 A, B가 결정이 되고, B, C가 결정이 되고, C, D가 결정이 되고, 다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 개념이 없는 한, 얘네들도 여러분, 여기서 내려올 때, 이쪽 두 개와 이쪽 두 개를 선택하고 나서, 반드시 2팩분의 1로,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참,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됩니다. 아무튼 연습을 몇 번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그러면서 익숙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던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잘 이해해서 하시려면 공부가 조금 필요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나눌게요. 그러면 총 8팀이 있는데 이쪽에 4개를 주고 이쪽에 4개를 주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풀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 풀이라는 거 아닙니다. 네, 요런 게 나올까 봐 지금. 그럼 8개 팀 중에서 4개를 고르고 4개 팀 중에서 4개를 골라서 각각 여기다 배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똑같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씩 나눴기 때문에 2팩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그 다음으로 자를 수 있는 여기죠. 여기는 4개를 2개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다가 순서대로 4개 중에 2개, 또 2개 중에 2개, 다시 얘도 2개로 분해했기 때문에 2팩분의 1이 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은 여기로 내려오겠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방금 이 경우랑 똑같죠.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네, 4C, 2C, 여기도 2팩분의 1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계산했을 때 여기 8개 어찌 보면 자리 A, B, C, D, E, F, G, H, I, J 뭐 이렇게 있다고 J까지 아니군요. 8개가 있다고 쳤을 때 그거를 갖고 배열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하세요 하면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쓸데없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렇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이런 뭐랄까요 토너먼트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조금 다른 예를 들어드려야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수 있어요.
총 7개 팀을 지금 이렇게 네, 깔려 그래요.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가 여러분 결승이죠. 우승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이 있으면 반드시 나누세요. 그냥 이렇게.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눈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3명, 이쪽 4명이죠. 그럼 7개 중에서 일단 3개를 고르고 4개 중에 남은 4개 중 4개를 골라도 돼요. 이쪽부터 골라도 돼요. 7C4를 먼저 계산하고 3C3을 계산해도 됩니다. 어차피 7C3하고 7C4는 여러분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같습니다. 네. 모든 수가 그래요, 여러분. 네. C에 대한 경우를 알고 있으면 다 맞는 거고요. 여긴 다 111이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분 3개랑 4개죠. 3개랑 4개니까 여러분 어때요? 숫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같은 거의 개수를 안 나눴기 때문에 뒤에다가 200분의 1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거 해석하세요. 그러면 요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요 밑에 건 지울게요. 일단 7개 중에 3개 골랐고 4개 중에 4개 골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내려올 겁니다. 여기도 2개랑 1개로 나눴죠. 그러면 3개 중에 2개 고르고 1개 중에 1개 고를 거예요. 얘도 2개랑 1개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아니죠. 같은 개수가 아니까 200분의 1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대신에 여기서는요. 4개 중에 2개 두개로 나눴기 때문에 4C2 한번 해주고 여기 2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200분의 1을 꼭 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서 요 해석을 해주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어찌 보면 이 토너먼트의 기본적인 공식들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식들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까요? 뭐 지저분만 해서 네. 네. 3개가 같이 붙을 수는 없나요?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그건 좀 무리네요. 항상 이런 게 생기는군요. 그죠? 네. 에이, 그냥 아까 그런 것들이 최선이네요. 네. 더 생겨봤자 뭐 조금 더 지저분하게 해놔도 네, 그냥 여러분한테 지저분한 걸로만 보여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냥 이해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아, 4개랑 6개를 나눴구나. 그러면 10C4, 6C6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200분의 1은 안 붙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길 나누든지 여길 나누든지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계산은 겹치니까요. 여길 나눠버리면 4개 2개 나누면 되네. 그럼 6C4, 2C2 개수 다르니까 4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내려와서 이거는 2개 같으니까 4C, 2C, 200분의 1 해주는 거고 여길 내려왔을 때 또다시 4C, 2C, 200분의 1 그 계산을 계속 곱하기로만 연결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전체 경우라는 거. 예전에 기억했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들어오면요. 무슨기업 영업부는 다음과 같이 대진표를 작성해서요. 씨름 대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은 팀원끼리 결승전에서만 만날 수 있게 해달래요. 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어라? 같은 팀이 만난다? 그러면 A랑 A 팀이 있다고 하면 A팀이 저 꼭대기에서 만나는 경우고 B, C, D 팀은 그냥 내 맘대로 놔둬도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같은 팀원끼리는 무조건 결승전에서만 만나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아하, A, B, C, D라는 팀들이 4개가 있다면 이쪽에 A, B, C 팀, A, B, C, D 팀 하나씩 다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같은데 이렇게 A팀과 A팀이 들어와 있으면 어찌 보면 여기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다 제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A, B, C, D를 잘 배열을 해놓고 여기도 A, B, C, D를 잘 배열을 해놨을 때 무조건 올라갔을 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물론 있어요. 맞나요? 하지만 같은 팀끼리는 결승전에서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팀끼리 결승전에 하세요.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절대로 그런 경우가 없게끔만 하세요라는 문제예요. 알겠나요? 단순화시 시켜보면요. 아, 그러니까 애초에 A, B, C, D를 따로따로 놔야 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 B, C, D 4명을 만약에요. A, B, C, D 팀이 있다고 하고요. 1111 네. A팀의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각각의 두 번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래서 1번 사람들과 2번 사람들이 지금 여기 스르르 올라갈 건데 자, 일단은 1번 사람들을 여기다 배열하는 경우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까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4명짜리 네, 4명짜리 토너먼트 하는 방법의 수만큼 구해주시면 되고 개념으로는 4C2, 2C2를 계산해 주시고 반드시 200분의 1을 붙여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엔요. 여기다가 이제 놔야 되겠죠? 여기다가도 A2, B2, C2, D2를 배열하는 경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네. 4C2, 2C2, 200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감사하게 A1, B1, C1, D1 여기다가 A2, B2, C2, D2를 배열을 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 A1, B1, C1이라고 어떤 한 명만 제대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게요. A팀에서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러면 A팀에서 갑이 여기 왔을 때, 갑이 여기 왔을 때 경우가 같은 경우일까요? 물론 A팀, B팀, C팀, D팀은 한 명씩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갑이 여기 있을 때, A팀의 갑이 여기 있고 A팀의 갑이 여기 있을 때는 분명히 어떤 다른 케이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갑 A팀, B팀, C팀, D팀에 각각 갑, 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그 갑과 을의 배치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뭐랄까요, 좀 페이크가 하나 있는 게, 잘 보세요. 그 많은 경우 중에 뭐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 채울 수 있는 게 총 9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6이고 이것도 6이라고 반 해주니까 다 3해서 9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요. 9가지 중에 이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A, B, C, D, A, B, C, D 이렇게 붙는 케이스가. 근데 여기는 우리가 명명을 해놨잖아요. A1, A2라고. A1, A2가 있는데 갑과 을이 각 팀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A팀의 갑과 을, B팀의 갑과 을, C팀의 갑과 을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렇다면 A팀의 갑과 을을 놓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분 몇 가지죠? 물론 2가지죠. 네, 2가지예요. 그 다음에요, B팀의 갑과 을을 또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경우. B의 갑이 올 때, 을이 여기 올 때, 을이 여기 오고 갑이 여기 올 때. 다른 경우란 말이에요. 그 경우도 곱해야 돼요. 네,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에 거대한 페이크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는요, 다시 뭐 해야 되냐면 요걸로 나눠야 돼요. 알겠나요? 여기서 내려오는 걸로 보면, 그죠? 여기서 내려오는 걸로 보면 이 넷과 넷이 이렇게 바뀐 케이스가 있죠. 완전히 바뀐 케이스. 그 케이스가 겹쳐버립니다. 예를 들게요. 네. 아유, 별 얘기를 다 드네요. 네. 아무튼 요렇게 A갑, B갑, C갑, D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가까이 왔어요. 네. 여기는 A을, B을, C을, D을이 왔다고 가정해봐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한 요 케이스를 이 9에다가 곱해버리면 전체 케이스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9 곱하기 16을 했더니 답이 없네. 이렇게 판단했던 사람도 많을 거고요. 아무튼 9 곱하기 이 녀석을 했더니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이쪽에 전부 다 갑 온 것도 분명히 이 다른 16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란 말이죠. 맞나요? 네. 그 케이스가 여기서 여기를 갖고 휙 돌려버리면 똑같은 케이스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흔히 말하는 2팩분의 1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렇게. 그래서 8을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건 또 번외의 해석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요. 고유하게 A팀에서 들어갈 여기를 뭐랄까요? 무조건 A 갑이라고 해보고요. 여기를 A 을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그룹을 A 갑 그룹, 이 그룹을 A 을 그룹이라고 한다면요. 이 상태에서 이제 B, C, D를 채울 수 있는 케이스를 막 생각해보면 B, C, D의 갑과 을에 올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만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어도요, 여러분. 자리가 바뀌어도 원래 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됐나요? 여기는 애초에 A 을 팀이고 여기는 애초에 A 갑 팀이에요. 근데 아까 거는 A 갑과 A 을까지 바꿀 수 있잖아요를 계산했기 때문에 겹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 거고 이 케이스는 애초에 여기는 A 갑이고 애초에 여기는 A 을이에요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경우의 수가 2로 안 나눠도 되기 때문에 곧바로 8만 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해석은 살짝 여지가 조금 있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틀에서 잠깐 벗어날 수도 있어서 근데 여러분이 편하신 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편하신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자, 저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A, B, C, D가 저쪽에 이쪽에 각각 다 있어야 되는구나. 그 가정하에서 A, B, C, D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케이스. 여기도 A, B, C, D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케이스. 해서 9가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각각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게 한 바퀴를 스윙 돌아버리면서 같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죠? 이렇게 돌면서 갑갑갑갑 으르르르였는데 돌면서 으르르르 갑갑갑갑. 이것도 분명히 이 16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겹치는 게 하나씩 나오네. 그래서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2로 나눠주는 바람에 지워지면서 계산할 거는 8가지구나. 그래서 98에 72가 등장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요번에 처음 등장한 문제예요, 여러분. NCS,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NCS 총 기출 문제에서도 거의 처음 등장했던 유형의 조금 깊이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확통이요. 그러니까 계속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요,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부터 또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